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지난 간밤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시가부터 강하게 빼고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2% 정도 빠지면서 시작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 정도 빠졌습니다. 장중에 거의 약보합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봤었는데 결국 마이너스로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빠진 만큼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 덜 빠졌고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위안을 삼고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졌지만 그래도 주도주다운 주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있었죠. 제가 요새 들어서 오늘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있었다, 없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아마 매일매일 제 복귀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세력 사냥꾼도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을 거야, 혹은 오늘은 세력 사냥꾼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보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조금 유추해보거나 예측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딱 시작 전에 오늘은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있었죠 하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티플렉스, 신풍제약 이 두 종목이 강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을 주도주라고 보면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요, 어제 강했던 신성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효성OMB, 대동기업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죠. 근데 효성OMB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시간에서 마이너스 4.6%였나? 마이너스 5% 가까이 정도 되는 하락을 보여줬어요. 상한가에 30만 주를 걸어놨으면서 첫 단일가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2%, 1.7%는 빼면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5%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어쩌면 이거는 기회다, 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이후로, 물가 상승 이후로 계속해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정말 강하게 치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시장 증시에서도 곡물주들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성부회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크게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빠졌어도 결국에 튀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걸 한 이 정도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 하락에서 쫄지 않았고 상승해 줄 때 팔고 나왔고요. 당연히 효성의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후파동에서 매매를 안 하는 거 아시죠? 다른 분들도 이 후파동에서 매매를 안 하셨길 조금 바랄게요. 왜냐하면 상한가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상한가 이후 시세의 어떤 확산이 나오고 이 후파동은 매매를 잘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 초반에 티플렉스랑 효성OMB 이 두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효성OMB는 제가 이런 파동에서 추가적으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티플렉스는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고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티플렉스도 갭을 떠서 제가 원래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뭘 보여줬죠? 2차 파동을 보여줬죠. 2차 파동.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이 거래량 맞추기, 그쵸? 이 거래량까지 맞추면서 2차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티플렉스에서 매매를 했고, 효성OMB에서는 상한가 다음날 확산한 시점이기도 하고 아직 이 고가를 눌렸다가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효성OMB는 재공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눌림에서는 제가 공략을 하지만 전날 상한가이기 때문에 공략할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티플렉스를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티플렉스를 매매하고 나왔어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쵸? 돌파하고 나서 순간적인 이 대금을 보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도 사고 팔고, 여기는 짧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러한 저점들을 잘 공략을 하는데,
그쵸. 평소 같으면 제가 이런 저점들을 공략하잖아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사실 더 빠져도 무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풍제약에 제가 더 기대감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은 정작 매매를 잘 못했어요.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진행했어요. 여기서 좀 뒤통수를 맞았죠. 다른 계좌로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뒤통수를 당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매매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익금 크겠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사고 있는데 갑자기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3%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쵸? 3% 정도, 3%대죠. 그래서 이때 뭔가 싶었더니 일동제약 얘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장중에 뭐 같은 재료는 아닌데 특징주로 뭐 일동제약, 신풍제약, 그 임상 관련 특징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이랑 신풍제약은 뭐 다른 재료이지만 같이 떴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이렇게 하락할 때 신풍제약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약주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바이오주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그냥 먼저 손절을 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손절하고 나서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딱히 약재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요걸 노리고 제가 여기서 잡아 나간 건데, 그리고 오늘 신풍 제약을 제가 잡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신풍 제약을 잡은 이유, 그냥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좋았고 상승률이 높다라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걸 때문에 갈 거냐고 생각했었냐면요, 신풍제약우가 있죠. 신풍제약우가 오늘 거래 정체예요. 얘가 연일 상한가를 보여주다가 결국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면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일단 신풍제약을 보면 신풍제약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치료제, 뭐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딱 피라맥스 그 재료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지속적으로 떠주기도 하고요. 맞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신풍제약우가 신풍제약보다 상승률이 그동안 훨씬 컸었습니다. 훨씬 강했어요. 상승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풍우가 강했었죠. 뭐 상한가가 4방 정도나 상한가 이렇게 4방 정도나 나올 정도로 신풍제약우가 강했었고, 물론 대금은 신풍제약에 쏠렸지만 상한가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장은 신풍제약우였어요. 신풍제약우. 근데 오늘 정지가 걸린 거예요. 정지가. 신풍제약에서 일봉상 갈 폭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료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더 강했던 신풍제약우까지 정지인 날이니까 신풍제약이 오늘 좀 어깨를 피지 않을까, 신풍제약이 뭐 길을 펼치지 않을까 싶어서 신풍제약이 오늘 이렇게 눌려도 난 더 산다, 여기서 눌려도 더 산다라고 하고 홀딩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동에서 빠지고 얘도 덩달아 빠지니까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손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신풍제약한테 뒤통수를 맞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결과적으로 뭐 티플렉스랑 신풍제약 모두에서 수익이긴 한데 마지막에 이 상승 피날레를 보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여기서도 노려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안 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대선이고 내일 모레면 신풍제약우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신풍제약우가 저는 대장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신풍제약우를 들고 있어요. 신풍제약우를 어제 상한가에 잡았기 때문에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신풍제약을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뭐 보성 파워텍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뭐 굳이 장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돌파했다라고 해서 따라잡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니아도 강했는데 결국은 오늘 저는 신풍제약이랑 티플렉스 이 두 종목을 제가 찍어 놓고 여기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얘가 실시간 종목 조회 수익창에 올라와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신풍제약이 강할 거를 어느 정도 예측했고 티플렉스가 2차 파동 만들 때 거래 대금까지 맞춰놓고 그리고 여기서의 갭을 여기서 횡보로 메꿔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개념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갭을 여기서 메꿔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를 해서 팔고 나온 거예요. 내일은 대선입니다. 다들 내일 선거 잘하고 오시고요. 투표 잘하고 오시고 목요일날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